오늘은 고대부터 현대까지 중국에서 간통죄를 어떻게 처벌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중국은 간통을 통간이라고 부르지만 과거에는 화간이라고 불렀다고 하네요. 사실 요즘이야 성문화가 많이 개방된 탓에 간통을 해도 개인의 문제로 인식하거나 뒷담화를 하는 정도가 전부이지만 과거 진시황으로 유명한 진나라 때만 해도 간통을 저지른 남녀가 적발되었을 경우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고 나중에 관청에 보고하기만 하면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간통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고 하니 무시무시한 죄가 아닐 수 없네요. 그럼 한나라 시기는 어땠을까요? 한나라 시기에는 다행히 처벌이 조금 약해졌는데요. 남자의 경우는 간통을 하다가 잡히면 대부분 성벽을 보수하거나 새로 쌓는 데로 보내졌다고 합니다. 일종의 노동을 통해서 나쁜 습관을 고치겠다는 정신기조의 의미가 있는 것 같네요. 그럼 간통한 여자에게는 어떤 처벌이 내려졌을까요? 한나라 시기의 여자가 간통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대나무로 만든 바구니에 가둬서 물속에 집어넣었다고 하네요. 만약 죄가 가벼울 경우에는 머리를 물 밖으로 넣을 수 있도록 하고 몇 시간 정도 물속에 담가두었다고 하며, 죄가 무거울 경우에는 머리까지 전부 바구니 속에 넣어서 물속으로 집어던져버렸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당연히 숨을 쉬지 못하게 하고 익사시켜버린 것이죠. 그리고 혹시 다시 떠오를 경우를 생각해서 대나무 바구니 안에 무거운 돌을 넣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니 진나라 때처럼 그냥 맞아서 죽는 게 더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한나라 시기에 간통한 남녀에 대해서 비교적 감형을 많이 해주었다고 하니 다행히 아닐 수 없네요. 그런데 간통한 남자의 직업이 공무원일 경우에는 처벌이 아주 엄했는데요.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다고 해요. 사형을 당하거나 아니면 거세를 당하는 것이었죠. 거세를 당해 고자가 되는 벌을 궁형이라고 하는데요. 이유는 다르지만 한무제에 의해 거세당한 사마천이 궁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네요. 다음은 당나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당나라 시기의 간통죄 처벌은 한나라보다 조금 더 약해져서 1년 6개월 동안 옥살이를 하면서 중노동을 해야 했으며, 만약 결혼한 사람이 간통을 저지르게 되면 보통 2년 동안 옥살이를 시켰다고 하네요. 송나라는 당나라와 처벌이 같았다고 하니 그냥 넘어갈게요. 그 다음 원나라의 경우에는 중원 문화의 영향을 받아 간통한 아내와 간통남을 개인적으로 죽일 수 있었으며, 관아에 신고가 들어가면 곤장 87대를 맞아야 했다고 합니다. 더욱이 여자의 경우에도 수치심을 주기 위해서 옷을 홀딱 벗긴 후 곤장을 때렸다고 하니 여자가 남자보다 더 심한 벌을 받은 셈이네요. 주원장이 세웠던 명나라로 넘어오게 되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많은 개혁이 있었지만 간통죄에 대해서는 원나라의 법을 그대로 따랐다고 하네요. 즉, 간통연장을 잡았을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때려 죽일 수 있었으며, 간통녀가 남편이 없는 경우에는 태형이라고 하여 곤장 80대, 남편이 있는 경우는 곤장 90대를 맞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의 경우 여전히 옷을 모두 벗기고 때렸다고 하네요. 또한 곤장을 때린 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저작거리로 데리고 나가 조리돌림까지 시켰다고 하니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그리고 특이하게도 1542년에 외국 여성이 명나라에서 간통을 저질러 잡혔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그 여성은 간통죄로 참수를 당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명나라 때부터 상대를 속여서 유혹하여 간음하는 간음추행죄가 추가되면서 청나라 때까지 그대로 적용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 처벌은 일반 간통죄보다 더 엄하게 처벌되어 곤장 100대를 맞았다고 합니다. 또한 남편이 있으면서 간음추행을 한 여자에게는 120대를 때렸으며, 곤장을 맞은 후 남편은 간음한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릴 수도 있었는데요. 같이 정을 통한 간통남에게는 팔 수 없었다는 법률이 있었다고 합니다. 청나라는 명나라보다 간통죄 처벌이 많이 약화되었을 것 같은데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청나라 역시 명나라의 처벌 규정을 그대로 세습받아 간통연장을 잡았을 경우 현장에서 바로 죽일 수도 있었으며, 곤장 역시 명나라와 같은 90대를 맞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 세월이 흘러 중화민국으로 넘어오게 되면 근대 법률의 영향을 받아 간통죄에 대한 개인적인 복수설이는 법으로 금지되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이 있으면서
간통을 저지른 여성에 대해서는 4년 이하의 징역을 살게 했으며 상대방 남자에게도 같은 벌이 내려졌다고 하네요. 하지만 4년이 너무 길다는 여론이 많아 나중에는 징역 1년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36년부터는 여성에게만 적용되던 법률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음을 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수정되어 법적으로 남녀의 평등이 실현되었습니다. 그럼 오늘날의 중국은 간통죄가 있을까요? 없다고 하네요. 현재 중국은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된 우리나라처럼 간통을 법률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특이하게도 현역군인 가정에 대해서는 간통죄가 성립되는데요. 즉, 현역군인 혼인 파괴죄라고 해서 현역군인의 배우자인 것을 알면서도 간통을 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역 군인들끼리 눈이 맞아 간통을 했지만 그들의 배우자들이 현역 군인이 아닐 경우에는 이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니 중국만의 특별한 법률임에 틀림이 없네요. 그럼 결혼 전에 잠자리를 가지는 혼전 성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이 있었을지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중국 역시 고대부터 혼전 성관계를 엄격히 금지했다고 하는데요. 당나라 시대의 경우 혼전 성관계를 한 사실이 발각이 되면 남자 여자 모두 1년 6개월 동안 감옥 생활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감옥 안에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었고요. 감옥 안에서 모진 구타를 당하기도 하고 힘든 육체 노동도 해야 했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1년 6개월이 지나 석방된 후 두 남녀가 결혼을 하더라도 오랫동안 주위 사람들의 비난과 무시를 받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송명창으로 넘어오면서 감옥에 가두는 처벌은 없어졌지만 대신 간통죄처럼 수십 대의 곤장을 맞아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대부터 현대까지 중국의 간통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간 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